자동화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 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의 명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명반응은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며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를 통해 ATP와 NADPH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의 광분해를 보면요. 빛이 있을 때 광계의 투에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물이 두 개의 수소이온과 두 개의 전자, 산소로 분해됩니다. 자, 여기에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물을 분해하는 에너지가 바로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의 광분해라고 합니다. 이 전자가 광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를 환원시키는 역할을 해서 물이 전자를 내놓음으로 좀 어려운 말로 전자 공여체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광분해로 산소가 발생하는데요. 이 발생한 산소는 세포 호흡에 이용되거나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에게 아주 유용하죠. 자, 여기에서 이 물의 광분해가 틸라코이드 내부 쪽에서 일어난다는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광분해와 관련된 루벤의 실험인데요. 독조류인 클로렐라 배양에게 방사성 동위원소 18O2로 표시된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주었고, 실험 2는 마찬가지로 동위원소 18O2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물을 넣어주었습니다. 자, 빛을 비춰주고 양쪽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분석하였더니 실험 1의 산소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18O2가 발생하였지만 실험 2에서는 그냥 O2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하여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가 유래한 것이 아니라 물에서부터 산소가 유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힐의 실험인데요. 질경이 잎에서 얻은 엽록체가 함유된 추출액에 옥살산철 3를 넣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Fe3+ 철이 이용됐죠. 자, 여기에서 공기를 빼줍니다. 공기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기체,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겠죠. 그리고 빛을 비추어 줬더니 이렇게 산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이 철이 Fe2+로 환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환원된 것이죠. 이 철이 환원되는 것으로 보아 엽록체 내의 명반응에서 전자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엽록체에서는 이 환원되는 물질이 바로 NADP+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를 빼준 상태에서 산소가 발생하였으므로 물에서부터 산소가 발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이 힐의 실험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의 광분해와 광인산화의 중심에는 광계와 전자전달계가 있는데 광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계는 광합성 색소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빛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림을 보면 빛에너지가 틸라코이드 막까지 전달되고 안테나 색소인 보조 색소가 그 에너지를 전달하여서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 한 쌍에 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 충분한 에너지가 전달되면 반응 중심 색소에 존재하던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고에너지 전자로 변하여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는 반응 중심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두 가지의 관계로 구분되는데요. 70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이 엽록소 A가 반응 중심인 관계 1과 68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엽록소 A가 반응 중심인 관계 2로 나뉩니다. P는 피그먼트, 색소의 약자로 관계 1의 반응 중심은 P700이라고 부르고 관계 2의 반응 중심은 P680이라고 부르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계에 의해서 광인산화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첫 번째는 이 관계 2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이 P680에서 고에너지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요. 방출된 전자를 전자 수용체가 받아
전자 전달계로 전달합니다.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가 전자 전달 효소를 따라 이동할 때 전자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트로마에 있던 수소 이온을 틸라코이드 막을 가로질러 틸라코이드 내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는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고요. 스트로마는 수소 이온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즉, 농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이 수송은 바로 능동 수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 이온을 능동 수송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이 전자전달계가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의 농도 차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관계 2에서 방출된 전자는 전자전달계를 거쳐 관계 1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가 고농도이고 스트로마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저농도인데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수소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너지에 의해서 스트로마 쪽에 있는 ATP 합성 효소의 활성 부위가 활성화되고 기질인 ADP와 무기인산을 가지고 ATP 생성물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광인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소이온의 이동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단백질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 쪽으로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직 과정이 남았죠? 관계 1으로 전달된 전자는요, 다시 빛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가 다시 높아져 에너지 전자를 전자 수용체가 받게 되고 전자 전달계를 통해 NADP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NADPH로 환원되고 수소이온이 방출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ATP와 NADPH는 현재 스트로마에 존재하게 되죠. 이 두 가지 물질은요, 스트로마에 있는 켈빈 회로, 즉 포도당을 합성하는 회로에 이용됩니다. 이 광인산화의 전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680은 전자를 방출했으므로 산화가 일어났죠. 이때 관계 2 근처에 있는 물이 광분해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관계 2에 제공하여 관계 2는 다시 환원되게 됩니다. 물의 광분해로부터 나온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 작용에 의해 NADP+를 NADPH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관계 2와 관계 1이 모두 관여한다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 1으로부터 시작하는 순환적 광인산화가 있는데요. 관계 1이 빛을 흡수하여 단독으로 P700에서 고에너지 전자를 방출합니다. 전자 수용체는 이 고에너지 전자를 받아 NADP+를 만드는 전자전달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ATP를 합성하는 전자전달계가 받아 전자가 다시 P700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명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NADP+는 부족하고 NADPH는 많아집니다. 이 전자를 받을 NADP+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NADPH는 켈빈 회로를 거쳐 NADP+로 재사용되는데요. ATP도 이 켈빈 회로에 이용되기 때문에 ATP를 제공해서 켈빈 회로를 잘 돌리고 이 부족한 NADP+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순환적 전자 흐름을 비교한 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 1만 관여하고 전자가 순환하기 때문에 물의 광분해로 전자가 공급되지 않아도 되고요.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산소도 생성되지 않고 NADP+는 부족하므로 NADPH가 생성되지 않고요. 고에너지 전자가 전자전달계를 거치며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발생시키고
ATP는 합성된다. 이렇게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교하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